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참, 오늘 시장이 또 상당히 낙폭이 과대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8월 5일 날에 또 이제 우리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상당히 또 이제 낙폭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추가적으로 시장 크게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상당히 우려감이 커지는 시점이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9월 2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9월 달 시작하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오늘 되면서 연속적으로 시장이 또 상당히 분위기가 싸해지고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 또한 지금 현재 또 걱정이 어느 정도는 생겨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면서 9월 달 남은 시간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상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미증시가 상당히 크게 급락을 했죠. 특히나 낙스닥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미국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부분은 첫 번째로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이겠죠.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지금 사실 이 금리 인하를 우리가 마냥 좋게 바라볼 수만은 없었죠.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시각이 다시 부활을 하면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느냐 안 좋게 나오느냐 우리가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 결론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점화될 수 있는가도 같이 봤어야 됐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그렇게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었죠. 만약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금리 인하가 더욱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이미 이제 거의 확정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면은 경기 침체가 뭐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다시 한번 재점화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8월 5일 날에 우리 시장 급락이 나왔었던 때에도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반등이 나올 때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약간은 이제 사그라드는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또 시장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소매 지표나 혹은 뭐 소비 지표 이러한 것들이 또 상당히 잘 나오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경기 침체는 아니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면서 우려감이 형성이 됐고 그러면서 미증시가 하락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만 또 이제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왜냐하면 최근에 소비 판매 지표가 전체적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소비 판매 지표, 소비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어느 정도는 식혀준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조업 지표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일본의 BOJ 우에다 총리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8월 5일 날에 역사적인 급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여러 원인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 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생겨나는 이야기들.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감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엔달러가 이제 또 계속해서 올라갔었잖아요. 엔화 강세로 인해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엔화 강세로 인해서 엔달러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유출로까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8월 5일 날의 급락에 대한 부분도 결론적으로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유출이 가장 또 큰 원인이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BOJ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또 카드를 꺼내들게 되면서 그러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더욱더 유출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추가적으로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증시 상당히 급락을 한 것이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추세가 꺾여버린 구간이잖아요.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바닥권 잡아주고 반등이 잘 나와줬지만 코스피 2700선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이제 추세가 다시 하락으로 꺾여버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또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
8월 5일 날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악재란 악재는 다 겹치면서 프로그램 매도까지 또 겹치게 되면서 시장이 이상하리만치 과도하게 하락을 했었던 게 8월 5일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하락까지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추가적인 하락까지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다만 분명하게 바닥을 지켜주는 그러한 이제 또 하락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점. 그러면 시장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500 초반 구간에서 2,700선까지 어느 정도 박스권의 흐름, 급등락의 움직임을 이어나갈 것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번 달에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파월이 또 이제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 아마 또 이제 파월이 경기 침체는 걱정할 거 없다라고 저는 또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또 이제 바닥 잡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하락은 너무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시장이 그동안에 반등이 잘 나와줬고 반등이 잘 나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박스권 고점에서 조정이 나오는 단계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달 같은 경우에 제가 특히나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주도주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9월달 같은 경우에는 보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많이 언급을 드렸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 외에 이제 전체적으로 뭐 테크인 같은 이런 소부장 종목들 뭐 다른 칩 관련된 종목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 증시가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증시도 지금 커플링으로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로 인해서 이 수출에 대한 우려감들 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3분기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역시나 엔비디아의 하락이겠죠.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상당히 또 급락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엔비디아가 다음 분기에도 서프라이즈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상승 사이클이 나왔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이 기대감이 차올랐는데 그 기대감을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이 선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결론적으로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반도체의 흐름을 가져갔으려면 결론적으로 이번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서프라이즈 수준까지는 아니었죠. 기대감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지만 서프라이즈 수준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고 지금 다음 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랙웰 향으로 이제 일전에 지연이 납품이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이번 분기에 또 반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실적이 지연해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 그러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이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에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엔비디아의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레거시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오는 구간에 맞추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켜보시면 안 되는 섹터,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조금은 관망을 하셔야 되는 섹터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월요일 날에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또 많으신 분들이 이제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2차 전지가 가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워낙에 좋았잖아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이 배터리 안전이라는 키워드 8월 중순에 배터리 포비아라는 단어가 생겨날 만큼 이 배터리 화재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크게 생겨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배터리가 안전한가에 대한 키워드가 시장에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안전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세계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했고,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본격적으로 최근 약 한 2주 전부터 32만 원 구간에서 지금 최근에 41만 원 구간까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리포트까지 나왔었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중국의 CATL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상당히 또 이제 좋게 주가를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왔잖아요. 안전한 배터리라는 그런 이제 인식,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실적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예로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8월 5일 날에 급락이 나왔죠. 8월 5일 날에 급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온 이후에 8만 원 구간까지 분명하게 회복을 해줬습니다. 8만 원까지 분명하게 회복을 해줬는데 지금 보게 되면 8만 원 구간부터 60일선 굉장히 강력한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구간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반도체 쪽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슈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간 만큼만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한 만큼 주가가 반등한 이 선에서는 추가적으로 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와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추가적인 어떤 이 호재성 이슈가 나오지 않고 엔비디아의 우려감으로 시장이 IC선이 쏠려버리니까 반도체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각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에도 대입이 가능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다음 매물 구간이 어디에로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항상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상당히 이제 저점 구간에서 좋은 상승이 나오다가 막혀버린 구간이 있죠. 막혀버린 구간을 봤을 때 일전에 본격적으로 또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안전에 대한 모멘텀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상승률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상승률이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슬슬 강력한 매물대에 부딪히는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배터리 안전 혹은 이제 하반기에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적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요소 이외에 더욱더 기대감을 끌어올릴 만한 좋은 호재성 이슈가 하나 더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야 앞선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 줄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한 움직임이 사실 제한돼서 나타났습니다. 양재 같은 경우에는 더하죠. 지금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게 되면은 사실 이 포스코 퓨처엠의 최근 움직임을 봤을 때 떨어졌었던 것을 최근에 회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려면 25만 원 구간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물려있는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야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어제와 오늘의 움직임이 어땠죠? 어제와 오늘의 움직임은 매물대에 부딪혀버리는 정도의 상승만 나와버렸죠. 추가적으로 이 매물대를 소화해주지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어제 오늘 해서 약간의 이 매물대에 부딪히는 물량을 약간은 뱉어내버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부터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어제부터 이 25만 원 구간,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봤을 때 이 25만 원 근처 이 구간에서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강력한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타나 주어야 2차 전지가 9월 달에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25만 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물량을 뱉어내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다시 바닥권으로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2차 전지가 더욱더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호재성 이슈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한됐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포스코 그룹주들도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포스코 그룹주들은 왜 그나마 오늘 버텨줬어요? 밸류업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버텨준 겁니다.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나 그나마 이제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 중에서는 잘 버텨줬죠. 포스코 그룹주가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를 공식화했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PBR이 0.5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밸류업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버텨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과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최근에 상당히 사이클이 잘 나왔습니다. 상당히 사이클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매물대를 소화해줄 만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그냥 횡보 정도만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정말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트렌드를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냐라고 하면, 자, 오늘 상승률이 상당히 뛰어난 종목이 있었죠. 오전에 K옥션이 약 20% 넘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K옥션이 20% 넘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STO 증권에 대한 모멘텀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K옥션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야인시대 방송에서 한번 이제 안내를 드렸습니다. 야인시대 방송에서 제가 이 K옥션에 대해서 지금 이 STO, 그 다음에 가상화폐 쪽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멘트를 어떻게 드렸냐면 2차전지 쪽이 어제 추가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매물대 구간에서 막혀서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수급을 넘겨받는 쪽이 이제 또 이 수요일 혹은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어제 수급을 받아준 쪽이 어디였느냐라고 했을 때 STO 쪽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K옥션, 그 다음에 오늘 K옥션뿐만 아니죠. 뭐 갤럭시아 머니틀이나 갤럭시아 SM이나 어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수급을 받아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K옥션 같은 경우에도 어제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물량 흐름을 받아줬죠. 즉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월요일 날 수급 들어오고 나서 화요일 날에는 물량을 뱉어내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화요일 날 물량을 뱉어낼 때 오히려 결론적으로는 STO 쪽이 이 물량을 받아주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트렌드가 계속해서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어제는 STO 쪽이 물량을 받아주면서 급등할 준비를 맞추었고 그렇기 때문에 K옥션을 제가 안내를 드렸던 거고 오늘 바로 목표가 이상으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시장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을 분명하게 하실 겁니다. 월요일 날에 2차전지 수급 밀어놓더니 화요일 날에 순식간에 물량을 빼버리고 그러면서 또 STO 쪽에 물량을 밀어넣죠. 그런데 오늘 상승 나오는 것들을 봤더니 STO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오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오늘도 차익 실현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또 이제 STO 다음에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섹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서칭을 하고 선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종목, 내가 갖고 있었던 종목 혹은 내가 좋게 보는 종목만 계속해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수급이 돌고 있는 그러면서 수급을 새롭게 받아주는 섹터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 8월 5일 급락 이후에 시장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급등하고 하락하는 구간에 여러분들이 주도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급등이 나오는 구간에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떠한 종목이 주도주였나요? 이때 당시에는 완벽하게 코로나 쪽이 주도주였죠. 코로나 쪽에 진단키트가 먼저 출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고 이 진단키트에서 또 추가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강해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콜드체인이나 혹은 이제 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러한 쪽들로 매기가 분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어느 정도 급등, 반등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때 구간에서는 어떠한 종목이 상승이 나왔느냐? 열폭주 종목 쪽이 상승이 잘 나왔었어요. 자, 시장 반등 나올 때에는 코로나 쪽이, 그 다음에 코로나 쪽이 어느 정도 순환이 나오고 나서는 열폭주 쪽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게 되면서 열폭주 쪽 이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을 잘 받아준 거죠. 그러면서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때 당시에 안전에 대한 이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주목을 잘 받아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 뭐 이제 나노팀이나 혹은 한빛레이저 혹은 이제 이닉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다 보게 되면은 수급을 굉장히 잘 받아주면서 8월 중순부터 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수급의 흐름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폭주 쪽에서 관심도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전고체 쪽으로 넘어갔죠. 열폭주 쪽에서 지금 이렇게 배터리 화재가 계속해서 일어나?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미래의 전고체 배터리가 답이겠구나. 그러면서 뭐 한농화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CIS,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러한 종목군들이 다 일제히 수급을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쪽이 계속해서 수급을 받아주고 전고체 쪽이 수급을 받아주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더욱더 매기를 받아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극재 쪽에도 그러한 매기가 어느 정도는 퍼져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 지금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월요일 날에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전지가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러한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셨다면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는 슬슬 어느 정도 분기점이 될 수 있겠구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2차 전지가 완전히 주도주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목군들이 새롭게 수급을 받으면서 주도주 역할을 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에 상승이 나왔을 때 이번 주 화요일, 그러니까 이제 어제죠. 어제는 더욱더 주의 깊게 봤어야 되는 거고 물량이 빠져나온다라고 하면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섹터를 노렸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섹터군이 결론적으로는 STO, K옥션이나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K옥션을 안내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들은 제가 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8월 초에 제가 이제 8월 6일 날에 수젠텍 그 전주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화요일 그 다음 주 8월 6일 날에 야인시대에 나와서 랩지노이스 말씀드리면서 진단키트 지금 예사롭지 않다. 코로나 더 갈 거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8월 중순 넘어오고 나서는 코로나 쪽 슬슬 차익 실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 배터리 화재 수혜주 준비하셔라. 요거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나노팀, 뭐 그다음에 이닉스, 뭐 그다음에 전고체 종목들 다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다가 잠깐 이제 8월 말 넘어와서는 액침 냉각 쪽 언급을 드렸고 그러다가 이제 또 월요일 날에는 필에너지 말씀드리면서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가 흐름이 좋으니까 장비 쪽으로도 흐름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드리면서 월요일 날 말씀드렸고 화요일 날에 바로 10% 넘게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2차 전지가 순환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순환 사이클이 나왔으니까 이제 STO로 넘어왔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이제 어떠한 부분이냐. 주도주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약한 흐름 이어지고 있죠. 엔비디아가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안 나온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마찬가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제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정말 중요한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매물대에 막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약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9월달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에 어떠한 것들을 준비를 해줘야 되느냐. 제가 계속해서 개별주의 트렌드들을 골라갔던 것처럼 앞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개별주에 대해서 트렌드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골라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도주는 당분간 계속해서 약한 흐름을 보일 것이고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아직까지 접근이 가능할 만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개별주들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개별주들을 골라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트렌드를 잡는 주도주를 골라가는 것에 대한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9월 달에 그래도 수익을 어느 정도는 챙겨 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달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있죠.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또 추석까지 다가오죠.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까지 재점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장의 트렌드가 되는 종목들 제외하고는 9월 달에는 상당히 시장이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져갈 때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트렌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잘 선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또 오랜만에 또 명인들의 복귀 나와서 상당히 또 이제 여러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STO 종목들이 어느 정도 또 이제 흐름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진단 키트나 뭐 그다음에 열폭주, 그다음에 뭐 전고체,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STO까지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로써 약간은 그러한 순환들이 전체적으로 또 사이클이 싹 돈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9월달 시장에서는 또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새롭게 주도를 해줄까? 어떠한 종목들이 또 트렌드가 될까? 지금 계속해서 또 그러한 것들을 선별해 나가는 작업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결코 뭐 8월 5일만큼의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하게 바닥을 잡아주는 그러한 구간은 나타날 것이고, 다만 중요한 부분은 시장이 당분간은 주도주가 약하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트렌드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꼭 생각을 해주시면서 남은 9월달 대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도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9월달 남은 시간 상당히 또 이제 추석까지 약 한 10일 정도 남았잖아요. 추석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투해 나가시면서 수익 꼭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